자, 오늘은 선정리 따라하기 3편 데이븐 4의 GT404 모델을 선정리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선정리를 전수해드릴게요. 쉽고 간단하게 딱 10분짜리 15분짜리 선정리예요. 자, 그러면 바로 조립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우선 선정리하기 전에 결합을 해놓고 선정리도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결합을 좀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스피드하게 알려드릴게요. 어차피 지금까지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아실 거야. 그 중에 편하게 하는 방법을 전수해 드릴게요. 자, 9600K. 저는 CPU는 9600K입니다. 자, 그 다음에 램이 8기가 2개고요 250기가 SSD고요 꿀잼. 뭐가 꿀잼이야? 꿀이 잼으로 나오나요? 꿀이 잼으로도 나와? 꿀잼은 없잖아. 딸기잼이 있어도 꿀잼은 나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카드는 2테라입니다. CGT 2테라. 쿨러입니다. 2141, 2141, 214L입니다. 214L. 3R에서 요청하는 214L. 테라를 왜 말해요? 아, 이거 널품모한 왜 이러지? 이 양반이? 어이구. 자, 선정리의 기본이 선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죠? 제 말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선정리하고 감추기 위해서 하는 선정리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약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선정리를 하고 있어요. 보여주려면 이왕이면 좀 깔끔하게 나오게 보여줘야 되는데 요 처리 부분은 개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방법은 혹시나 이제 딴지 거실 분들은 딴지 걸어주시고 그 딴지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또 기초로 해서 제가 또 더욱더 발전하겠습니다. 일단은 혹시 선정리 보시다가 불쾌했던 점이나 아 이건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알려주십시오. 제가 또 의견 반영해서 더 좋은 선정리 해보겠습니다. 더 잘하는 선정리 더 잘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아이디 쿨링에서는 현재 이 브라켓을 사용하고 있는데 조립 방법이에요. 잘 보세요. 요것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115X는 여기 보시면 이 가운데 중에 가운데에다 꼽아서 약간 밀지 말고 돌리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민 다음 여기서 밀어주세요. 그래야지 스펀지에 이물질이 붙지 않아서 나중에 그 고정 볼트를 끼울 때 너트를 끼울 때 더 잘 껴집니다. 이렇게 돌리면서 나오면 미세요. 이렇게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쿨러에 볼트를 체결해야 되는데 이쪽 부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체결하는 거예요. 아이디 쿨러를 개봉하다 보면은 요렇게 생긴 볼트가 4개 있어요. 4개. 서머렉 같은 경우는 하나씩 더 여유분이 있는데 얘들은 딱 아다리가 맞기 때문에 딱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딱 보면 알죠? 4개 무조건 이거죠. 4개면 역시 이 부분도 똑같이 오케이. 그 다음에 선정리하기 앞서서 이 부분을 처리하는 방법인데 이거 주렁주렁 이렇게 매달아서 이렇게 하지 마요. 이런 거 하지 마요. 아 미안해 일본만 써서 미안해. 딱 맞아요 라고 할게요. 요거를 이렇게 잡고 자 여기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요. 그래야지 안 당겨져요. 이렇게 절대 선이 비키지 않게 그러니까 뭔가 꼬이지 않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적당한 힘으로 그냥 힘이 아닌 스무스하게 말아주세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냐 바로 이런 모양이 돼요. 자, 나중에 좀 풀려도 괜찮아요. 풀리다 안 풀리거든. 보시면 계속 풀리긴 하는데 어쨌거나 좀 있으면 안 풀릴 거야. 그 다음에
자, 저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부품은 담아가지고 바로바로 넣어버리거든요. 그럼 요렇게 생긴 거는 2011 소켓용인데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버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2011 쓸 정도면 이 쿨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나머지는 필요하니까 놔두고 이 쓰레기는 그대로 박스에다 넣어주세요. 다 넣어버리세요. 쓰레기는 보이지 말아서 치우게. 방부제도 넣어주세요. 상하니까. 그 다음에 SSD 박스 넣고요. CPU 박스도 여기다 넣습니다. 오늘 사용된 파워는 난이도가 좀 있어요. 바로 탑파워예요. 탑파워. 탑파워는 많이 제품은 보면은 다 이렇게 하나씩 다 이렇게 뭐라고 하죠? 슬리빙이란가? 슬리빙은 아니고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방식이 얇게 떠지는 건데 이게 뭐라고 하죠? 어쨌거나 그런 선처야 되는데 얘는 뭐 구식이에요. 사실 구식인데 또 요게 또 요거 또 좋아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하면 또 그에 못지않게 또 예쁘게 선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 요 하나 때문에 아 이거 별로야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선정리만 잘하면 요게 더 이뻐. 오케이? 메인보드요. 오늘은 제일 많이 쓰시는 박주카 플러스입니다. M-ATX 사이즈가 가장 많이 쓰시는 메인보드예요, 여러분. 10개 중 10대 중 9대가 다 이걸로 나가요. 이런 사이즈는 죄다 10대 중 9대. 너무 이제 무난하기 때문에 요 기준은 사실 케이스는 근데 얘보다 더 큰 사이즈 이만큼 나오거든요. 보통 ATX가 요만큼 사이즈야. 이만큼. 요렇게 더 길어요. 그러면 선정리가 편한데 M-ATX를 만났을 때는 좀 약간 난해한 구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 구간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야. 오늘은 하드디스크하고 SSD가 SATA 방식이기 때문에 SATA 케이블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백패널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냥 접으세요. 백패널 준비. 그 다음에 SATA 케이블 2개. 아, 요것도 구성품이야.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해서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에다 아까 결합된 부품들을 결합할 차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합니다. 보드를 먼저 장착하고 나중에 CPU를 꽂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 자, CPU를 장착하는 방법이에요. 레버를 열린 상태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따라하시면 돼요. 자, 요 홈, 여기도 홈 있죠? 자, 이걸로 할까? 이쪽에 홈 있죠? 여기도 있죠? 이쪽. 아, 여기도 똑같이 홈 있죠? 여기도 홈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화살표. 여기 점. CPU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 방향대로 진짜 그냥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얹어 놓으시면 돼요. 쉽게. 장갑 같은 거 다 빼시고 가십시오. 초보자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플라스틱에 손을 지지해요. 먼저 지지한 다음 점점 손을 풀면서 이렇게 놓습니다. 자, 좀 여기서 안 들어갔다. 혹시 안 들어갔다면 자석 붙이고 막 이런 그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다시 한번 당황하지 마시고 위만 들어요. 절대 아래쪽으로 미끌리면 안 되기 때문에 스냅이 중요해요. 여기를 잡고 아래에서 버틴 다음 이렇게. 오케이? 아,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네, 그때 기분에 따라 달라요. 딴지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레버를 내려야 되는데 그냥 내리지 마시고 손을 잡고 여기까지 내렸다가 내리면 그냥 조이셔도 돼요. 근데 숙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살짝 손을 얹은 다음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들어가는데 이거 하다가 놓치시면 진짜 CPU 핀 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 당황하지 마시고 우드드 소리는 당연히 납니다. 꽉 조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해서 CPU 장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미리 만들어 놓은 백패널을
이쪽에다 조심히 꽂아주세요. 밑에 스폰지가 다 대져 있기 때문에 기판에 기스날 일은 없어요. 하지만 이 홈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조심히 내려놓고, 아이디 쿨링의 쿨러에는 와셔가 있어요. 와셔는 하나씩 꼭 해주세요. 왜냐면은 기스나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히 하나씩 와셔를 얹어줍니다. 뭐 한 번씩 이런 거 할 때마다 댓글에 담기는 게 뭐, 왜 메인보드 조립할 때는 와셔 안 쓰면서 이거 쓰세요 물어보시는데, 긁히기 때문이야. 기판 메인보드 보호 차원에서 하는 건데, 요즘 메인보드는 굳이 와셔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저는 와셔 있는 케이스는 와셔를 넣고 없는 케이스는 안 넣습니다. 저는 뭔가 찝찝하니까 와셔 넣어주겠지. 없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인 다음 적당한 힘으로, 적당히, 거기다 조여졌어. 약간 힘이 좀 드는데 끝이에요. 똑같이 손으로 합니다. 힘 줘서 막 무진장 막 조이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 조여주시면 돼요. 자, 써멀 도포 방법이에요. 예전엔 제가 이렇게 펴서 발랐는데 요즘은 약간은 좀 속성화하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자, 한 가운데다가 쌀 딱 2톨 정도? 한 이 정도만 딱 그냥 뭐 당구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짜고, 아니면 늦게 펴도 되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더 많이 바르시면 홀은 요만큼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너무 많이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분명히 문제 돼요. 적당히 하세요. 쿨러는 제가 쿨러를 일단 결합 분리한 다음 하겠습니다. 교육상. 그 다음에 여기 방열판을 정확히 아까 여기 사각 이 부분에 맞춰서 조심히 누른 다음에 살짝 돌려요. 살짝.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이 볼트를, 이게 약간 아이디 쿨링이 좀 복잡한 게 항상 대각선이에요. 복잡한 게 이 드라이버로 안 돼요. 이게 딱 기준이 없어. 어디까지가 끝입니다 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진짜 본인이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까지 돌리셔야 돼요. 거의 다 됐다 끝. 이렇게 하셔야 돼요. 거의 다 됐다 끝이야. 있는 힘껏 조이시면 보드 휩니다. 선이 너무 많이 펴졌어요. 내가 아까 서버랩 트윈트 헷갈렸어요. 이거 다시 해야 돼.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해야 돼요. 진솔리 안녕하세요. 이거 그냥 실수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풀어지기 전에 여기다 먼저 꼽으세요. 그러면 이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클립을, 클립 끼는 방법은 4곳 정도 조립할 줄 아시면 충분히 하시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다들 할 줄 알잖아요, 이런 건. 램 장착 못 하신 분이 또 계십니다. 램 장착하는 방법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램 장착하는 방법. 1번, 네버를 연다. 1, 2, 3, 4. 색깔별로 채널이 달라요. 색깔별로 끼시면 돼요. 간편하게 색깔별로 끼세요. 이쪽으로 할 거냐, 이쪽으로 할 거냐. 저는 대부분 2, 4번을 써요. 그러니까 A1, B1, A1, A2, B2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렇게 저는 B에 딱 낀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래야지 듀얼 채널이 됩니다. 자, 여기에는 홈이 있고 여기도 홈이 있어요. 보이시죠? 홈에 맞춰서 살짝, 진짜 살짝 이렇게 그냥 살짝 놔두세요. 살짝 밀면 이만큼 들어가. 여기서 이제 끼워야 되는데, 자, 양쪽으로 해도 되고 한 손으로 해도 돼요. 저는 한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에 한 번 더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자, 다시 한 번,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야지 완벽하게 들어가요. 자, 여기까지 해서 메인보드 그리고 메모리, CPU 쿨러 조립을 끝낸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끝냈고요. 한쪽에 놔두고, 그 다음에 오늘 그래픽카드는 RTX 2070이에요. 레이트레이싱 기술이라고 아시죠? 뭔가 좀 전세대 대비 신기술만 있지 사실 성능 차이가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하긴 가격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성능 차이는 굉장히 있었습니다. 가격도 올랐지만. 자,
여기에는 비닐 있는데 여기도 비닐 붙어있어요. 떼주세요. 요걸로 붙이세요. 그냥 이걸로 해서 이렇게 같이 해서 떼주시면 정품 비닐을 그대로 모으실 수가 있어요. 다시 자 이렇게 하면 비닐에 비닐 또 붙어있죠. 떼고 꼭 필요한 거 나는 HDMI만 쓸 거야. HDMI만 빼십시오. 이렇게 자,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래픽가 더 크죠. 어떻게 보면 사실 여기에는 B360 게이밍 바주카 플러스는 좀 약간 안 맞아요. 더 좋은 보드 써야 돼 원래는. 하지만 가성비 있기 때문에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이 자 그 다음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오늘 케이스는 GT404. 오늘 여기에 선정하는 방법을 살짝 보여드리면서 지금 조립을 하고 있어요. 자, GT404라는 케이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빵끈을 다 풀어주세요. 빵끈은 쓰레기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놔두세요. 일단 여기 있는 빵끈 다 풀어주세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좀.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하셔야 될 거는 요런 거 다 풀으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다 풀지 말고 한 반만 푼 다음에 이렇게 당겨주세요. 다시 조여줘요. 나중에 그래픽 카드 장착하고 다시 또 해야 되니까요. 다시 체결해야 되니까. 요 부분은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일회용 우리 그 참치캔 많이 따봤죠? 참치캔 따는 거랑 똑같은데 이게 제껴가지고 빼주세요. 버려주세요. 쓰레기입니다. 모으지 마세요 이거. 그 다음에 후면팬 일단은 제거하세요. 따라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정확히 따라하셔야 됩니다. 뭐 푸는 방법까지 안 알려드려도 되죠? 다 풀어주세요. 다 풀었어. 푼 다음에 내려주세요. 들고 있으면 안됩니다. 근데 뒤에 선이 걸렸네? 살짝 위로 올려주세요. 자 모든 걸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딱 정확히 따라하시면 선정이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검수는 이제 거의 할 게 없는데 혹시나 이제 외부 쪽으로 뭐 찍힘이나 이런 걸 한 번씩 검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뭐 조립 전에 발견해야지 뭐 케이스를 바꾸죠. 그 다음에 이 부분 그냥 놔두세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전면 팬이고요. 이 부분은 아이오 패널입니다.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요거 일단 떼주세요. 일단 떼세요. 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파워를 저는 먼저 올릴 거예요. 파워를. 자, 이거 나중에 올리셔도 되는데 저는 파워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용된 파워는 탑파워 700D 팝 모델입니다. 700W 브론즈 등급이고요. 이거를 얹어놓고 아까 빵끈 풀었을 때 나오는 이 볼트를 이용해서 맞아. 그 다음에 이거예요. 파워를 고정해야 될 볼트인데 이렇게 생겼어. 잘 보이시죠? 요게 파워 고정하는 볼트예요. 자 이렇게 얹어놓고 자 처음에 1번 볼트는 3분의 2만 조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2번으로 박을 대각선으로 박죠. 이 부분은 조심히 박을 때 박대 이쪽에 홀이 잘 맞는지 확인하면서 하셔야 되는데 안 맞을 경우 약간 위로 올려야 되거든. 근데 제가 볼 때 이 정도면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냥 조일게요. 그 다음에 이쪽 거죠. 자 그러면 일단 2개만 조이셔도 돼요. 혹시나 조립하다가 똥 마려우신 분은 이렇게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2개. 오케이. 하나 더.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 파워는 됐고 SSD에요. SSD 참 이게 아까 띄워낸 게 이거야. 근데 현재 케이스는 M8X 규격이에요. 그럼 얘를 붙이면 이쪽에다 선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SSD를 전면에 설정했어요. 이쪽에 설치할 거예요. 이렇게. 자 볼트 또 여기에 조이실 때 쓸 볼트는 요거예요.
잘 봐요. 모양 잘 보십시오. 요게 이제 메인보드 쪽에 있는 볼트예요. SSD도 같이 써도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놓고 반대편에서 조입니다. 정확히 맞춰준 다음 이것도 두 개만 조이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저기 두 개만 조이면 고정 다 되니까 혹시나 급하신 분은 두 개만 조이십시오. 오우 쉣. 이러니까 드라이버를 조심히 잡아야 돼요. 이러니까. 자, 뒤를 잡고 이 정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보드를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되는데 약간 보드를 장착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이쪽이 파워선이 넘어가는 공간이야. 파워 넘어가는 공간인데 요게 만약에 없어요. 이게 만약 이쪽 기준, 이 볼트 기준 이쪽에 있으면 얘는 선을 먼저 꼽아야 돼요. 선을 먼저 꼽아야 돼. 선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기준 홀이 여기보다 밑에 있으면 선을 먼저 꼽아야 돼. 그래야지 선정자 가능해. 하지만 얘는 조립하고 나서 선을 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태로 먼저 메인보드를 얹을 거야. 자, 메인보드 얹을 때는 메인보드 모양을 확인하셔야 돼요. 볼트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요 위치를 정확히 확인한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금 8개네요. 8개를 스탠드오프예요. 8개. 자, 그러면 위치를 정확히 저는 이제 단번에 이제 반 조립해보니까 알지만 모르신 분들은 하나하나씩 이렇게 짚어가면서 조심히 조립하십시오. 조립할 때 이게 스탠드오프가 밑에 있으면 보드 쇼트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스탠드오프 위치는 정확하게 조여주셔야 됩니다. 에즈락 제품은 이쪽에 하나 더 있어요. ATX 조립하실 때 하나 더 있어 당황하시는데 굳이 안 끼셔도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1번 IO 패널 커버라고 자칭할게요. 이거를 대놓고 그냥 조심히 어우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SSD 장착할 때 썼던 볼트를 이렇게 준비하세요. 어차피 본인들은 이제 내려놓고 할 거니까 상관없는데 저는 올려놓고 조립하기 때문에 저는 조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은 케이스를 높여놓고 하십시오. 자, 나선 홀에 정확히 8개가 맞는지 확인하고 어느 정도 평균값이 맞다 싶으면 볼트를 본인이 원하시는 위치에 조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조였더니 고정이 되죠, 일단. 그 다음에 나머지도 역시 똑같이 다 조여줍니다. 토크를 저는 상당히 줄여놓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꽉 있는 힘껏 조이시면 안됩니다. 아시겠죠? 3바퀴 돌렸을 때 안 들어가면 얘는 잘못 들어간 거기 때문에 다시 반대로 풀으셔가지고 다시 조립하셔야 돼요. 전동이 안 닿는 자리는 그 손드라이브로 할게요. 오, 호두가 잘 먹어? 호두가 잘 먹어? 오. 그 다음에 이쪽 쿨러 위쪽은 전동이 있어도 쓰지 마세요. 어차피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냥 손으로. 오케이, 됐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기본이 끝났습니다. 아우, 좋아요. 아주 깔끔하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후면팬을 저는 먼저 연결을 할 건데, 근데 후면팬보다 더 빨리 해야 될 게 있어요. 이쪽에 CPU 보조 전원이 더 급한 것 같아요. 왜냐면 손이 이렇게 들어갈 때 후면팬 있으면 좁기 때문에 후면팬 없을 때 먼저 조립하는 게 편합니다. 현재 보이시는 탑파워 제품은 색색이 잭 부분이 이렇게 표기가 좀 되어 있는데 표시가 되어 있어요. 블랙이 CPU 보조 전원입니다. EPS 8핀이라고 하죠. 4+4라고 하죠. 이게 반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 합쳐놓고 요거를 먼저 끼울 거예요. 자,
이게 이 상태에서 꼽았을 때는 정말 편한데, 이게 서버랩 트윈티라든지 약간 큰 쿨러들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얘를 먼저 뽑아서 연결한 다음 보드 조립을 하시는 게 더 편해요. 됐죠? 그 다음, 아까 이제 미리 분리해 놓은 요 펜을 정리할 차례입니다. 요 정리하는 방법은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선을 풀어준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쫙 펴주세요. 쫙 펴주세요. 이렇게 꽉 잡지 말고 적당한 힘으로. 그 다음에 이쪽 커넥터가 지금 두 개야. 기분 나쁘죠? 왠지 기분 나빠.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싫습니다. 왜 4핀을 넣어놨어? 필요 없는데. 이거를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놓고 그냥 자르세요. 어차피 얘는 3핀만 있어도 돼요. 이거 버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선정리 방법인데, 요거 사실 좀 따라하시면 편해요, 여러분. 자, 일단은 자기가 어느 정도 기준인지 쿨러에서 보드까지의 선 길이를 일단은 예상합니다. 그 다음에 접어주세요. 반을 접으세요. 반 접은 다음 꽉 눌러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얘를 돌려요. 자, 돌리는데 중요한 점, 묶지 않습니다. 묶으면 안 돼요, 절대. 매지 마시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조이세요. 따라오세요, 선이 계속. 와우. 자세히 보실 거야? 매듭 잘 봐요, 매듭. 보이시죠? 자, 계속 갑니다. 모든 선정리는 이걸로 하실 수 있어요. 단 꽉 당기시면 안 돼요. 적당히. 자, 어느 정도 다 왔을 때 아래쪽으로 좀 당겨준 다음 이쪽 사이에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매듭은 끝났어요. 짠. 근데 여기서 약간 모양이 안 이쁘니까 살살 올려주세요. 이렇게 살살 올리면 짜잔! 간단하죠? 정말. 자, 케이스에 장착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메인보드에 현재 시스펜 아래 하이픈 SYS 아래 하이픈 펜 3라고 되어 있는데, 시스템 펜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연결한 다음 보면 아까 뜯은 이유가 이 선정리하기 위함이었어요. 자, 그러면 와우, 어느새 후면펜까지 완성이 된 모습입니다. 오, 간단한데?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부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잘라줘요. 일단은 초심자들은 요거를 잘 안 써보셨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저는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야지 선정리를 좀 다시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놓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 메인보드의 이제 뭐랄까 레이아웃이 중요한데, 보통 이제 전면 프론트 패널, 전면에 뭐 USB 꽂는 곳이 프론트 패널이에요. 그쪽에 보면 제일 가장 많이 쓰는 게 오디오 단자예요. 오디오 단자. 스피커와, 그러니까 이어폰 꽂는 곳과 마이크 꽂는 곳 많이 쓰죠. 이게 보면 여기에는 여기 HD 오디오라고 되어 있어요. HD 오디오라는 거를 저는 반 가르는 이유는 선정리를 좀 이쁘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잡고, 자, 이 방향으로 자기한테 H 오디오가 보여야 돼요. 이 방향으로 넣은 다음 거의 대부분 99.9%는 여기 있어요. 이렇게 낀 다음에 그대로 잡으면서 돌리세요. 그 다음에 꼽아요. 거의 좌측 하단에 있습니다. 오케이, 하나 더. 그 다음에 다음 포트인 USB를 저는 확인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 반 찔러주고 다시 한번.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쪽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인데, 저는 이쪽 위로 보내겠습니다. 아래로 가야죠. 얘 아래로 갈게요. 아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똑같이 USB가 보이게 선을 잡고 이렇게 간 다음 돌려주세요. 또 꼽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벌써
JFP1이라는 게 있어요. 전면 프론트 패널이라고 합니다. 이쪽을. 전면 프론트 패널인데 1번이에요. 자, 친절하게도 여기는 이렇게 색깔로 구분되어 있는데 색깔보다는 글자를 집중하십시오. 글자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래쪽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둡니다. 하지만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한 번에 하지 않게요. 여기서 파란색은 리셋키예요. 리셋키는 총 9개 중 아래에서 하나 빼고 우측입니다. 그 다음에 그 리셋키 위에, 리셋 위는 파워 SW라는 파워 버튼이에요. 파워 스위치죠. 그 다음에 리셋 옆에 좌측으로 두 개는 LED예요. 하드 LED. 이거는 공통입니다. 죄다 공통.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드 LED 위에는 그 파워 LED라는 곳이에요. 마이너스가 우측, 플러스가 좌측. 이렇게 해서 프론트 패널까지 다 꼈습니다. 오, 깔끔. 그 다음에 이제 USB 3.0이 중요하네요. USB 3.0이 현재 메인보드에는 하단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단으로 그냥 저는 끼겠습니다. 하단으로 낀 다음 이쪽 위치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하단으로 낀 다음 그냥 부드럽게 어느정도 여유있게 당기지 마시고 어느정도 이렇게 좀 선이 노출되지만 이 정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파워선을 또 봐야 되는데 24핀 메인 전원이에요. 24핀 메인 전원. 자, 이거를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세요. 선정리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 끼세요. 그 다음 오늘 그래픽카는 2070인데 2070은 몇 핀이라고 했죠? 2070 레퍼런스 기판이 6 플러스 8핀. 현재 해당 보드도 현재 해당 그래픽카도 6 플러스 8핀이에요. 6, 8핀은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하나 빼면은 6이 돼요. 이거는 8핀이고. 그럼 요걸 갖다가 그냥 꼽으면 되겠죠. 저는 처지지 않게 구성하기 위해서 이쪽을 이용하겠습니다. 이쪽 라인에 빼주세요. 선을. 그 다음에 SSD 아까 여기다 껴놨잖아요. 그 다음에 SATA를 껴주세요. 일단 빼세요. SATA를. 그 다음에 반대로 돌립니다. 아까 제가 빼놓은 위치에 정확히 끼울 수 있게끔 저는 이제 준비를 다 했어요. 다 끼세요. 일단은 낍니다. 얘는 그래픽카 장착하고 있게 하려고요. 아까 조립했던 SSD는 그 기억자 모양 꺾여 있는데 이 부분에 주의해서 이거 막 끼시면 끊어져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히 수직으로 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오늘 하드디스크하고 SSD 둘 다 있는 모델이에요. 저는 항상 구분을 기억자는 하드, 일자는 SSD입니다. 일단 하드디스크 먼저 꼽을 텐데, 자, 메인보드 어디다 꼽아야 되나요? SATA 아무데나 꼽으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래도 1번, 2번, 3번, 4번이 있으면 SSD는 1번이 낫습니다. 아시겠죠? 메인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3번에 하드디스크를 꽂고 1번에 SSD를 꽂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선정리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이거 연결하는데 어떻게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방법 많아요. 막 이렇게 밖으로 빼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깔끔하지만 어렵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따라 하십시오. 똑같이. 자, 이쪽 요 부분이 이 쇳덩어리가 반대로 가게 잡고 손가락 한 마디만큼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이 또 굴리시면 돼요. 힘을 많이 주지 말고 적당한 힘으로.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 한 번만 이렇게 이만큼 남기시고 빼세요. 자, 지금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돼요. 자, 이쪽 긴 부분, 이 부분을 위에다 꼽으세요. 1번에 아랫부분을 반대로 한번 꽂아서 이쪽 SSD SATA 부분에 꼽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모양이 이렇게 돼요. 모양 보이시죠? 끝났어. SSD 연결. 자,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를 장착해야 되는데 요 아까 제가 말하는 선을 위로 약간 한번 꼬아주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좀 뭔가 안 닿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나 이걸 분리하기 어려워요. 사실 M86보다의 최대 단점이 공랭을 들었을 때 이쪽 공간이 없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탈착이. 그 점에 주의하시고 조심히 끼시면 돼요. 자, 여기 그래픽 카드를 꽂겠습니다. MSI사의 아머입니다. 깔끔하죠? 선을 이렇게 얹어놓고 조심히 다가가야 돼요. 그 정확히 홈에 맞춘 다음 완력으로 수직으로 툭 소리 났죠. 방금은 락이 딱 잠겨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눕혀놓은 상태는 상관없는데 이 들어오는 상태는 이게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슬롯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볼트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눕혀놓고 하셔야지. 볼트 체결할 텐데 이렇게 잡고 조였어요. 하나 더, 그 위에도 하나 조여줘야 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잡아주시고 선. 아, 이거 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선이 좀 약간 6 플러스 8P나 있잖아요. 일단은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8핀 이쪽으로 끼면은 이 뭔가 이 선이 어정쩡해져요. 자, 끼워볼게요. 끼인 다음 이 부분을 이렇게 걸 건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걸면 이쪽 선 정리할 때 이게 이상해. 그치? 안쪽으로 돼요, 안쪽으로. 안쪽으로 건 다음 6핀만 꼽으세요. 그 다음에 케이블 타일을 준비해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 케이블 타일 전 다 잘라버린다고. 잘라버리세요.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그 메인선 뒤쪽으로 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 선정리는 가리는 거예요. 가리면 돼. 얘는 제가 장력을 좀 줄 거예요. 그래픽을 잡고 약간 꺾으세요. 그 다음에 조이세요.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스프링 같이 약간의 그 위에서 잡아주는 힘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리할 때 지지대 없이도 충분히 지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심히. 오케이, 아주 좋아요. 자, 나중까지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선은 약간 돌출될 수도 있으나 조립할 때, 선정리할 때 약간 내려주면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에서 할 일은 다 끝났네. 이제 선정리만 하면 되네. 자, 선정리는 눕혀놓고 할게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까지 쉬웠나요? 지금까지 쉬웠어? 자, 패드 깔아놓고 본격적으로 선정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뭐 앞에서 할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후면 선정리가 이제 기본이죠, 여러분. 자, 이 선정리 위치 정말 쉽게 하시는 방법은, 진짜 편하게 하시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가장 중심으로 모아주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V자로 하던지 뭐 방법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또 성의가 없어 보이죠. 네? 후면 쿨러가 3핀? 네, 맞습니다. 네, 3핀이에요. 자, 이렇게 저는 색깔 구분을 했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구분하면 정리할 때도 깔끔하거든. 왜냐면 이렇게 막 섞인 것보다는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이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색깔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조립합니다. 항상. 아, 홈이 있어요. 홈.
홈에 맞추시면 돼요. 저는 라인을 이렇게 태울 거예요. 왜냐면 길이가 충분하죠. 탑파워의 최고 장점은 선이 길고 유연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할 텐데, 여기 보면 홀 있어요. 자, 한 가닥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포인트를 줄게. 아랫부분 다 모아가지고 다 정리할 거예요. 저는 구분하기 좋게 파란색 타일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너무 꽉 당기지 마시고 고정. 그 다음에 이렇게 항상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오라고. 그래야지 정리가 되죠, 선이. 여기도 고정. 그 다음에 중간에도 하나 더 고정. 그래야지 일자로 쫙쫙 펴지는 맛이 있어요. 각은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저는 중간중간 한 번씩 자릅니다. 일부러 손에 걸리적거리기 싫어서.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역시 얘도 똑같이 순서가 중요한데, 아까 순서를 제가 처음에 혹시 이거 할 때 멀리서부터 꼈잖아요. 이 순서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 순정리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같이 잡아서 두꺼운 선이랑 같이 타는 거예요. USB 3.0이 가장 두껍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얘도 역시 똑같이 조여줍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조이면 될 것 같은데, 한 2개만 조이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준점을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준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기준이야. 이 현재 요 부분에서 이렇게 태울 거예요. 잘라주고. 자, 카메라 좀 약간 이렇게 할게요. 얘랑 얘를 합쳐야 되는데, 노란 선이랑 검정색 선이 좀 신경 쓰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심히 분리해서 작업합니다. 자, 이쪽 기준에 여기까지 모아놓고 얘도 보세요. 이 두꺼운 선의 장력이 제일 중요해요. 두꺼운 선을 힘 조절만 잘하면 정말 깔끔하게 조립이 되거든요. 저는 90도 꺾겠습니다. 맞춰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노란 선이 약간 바깥쪽으로 노출되게 조립할게요. 그래야지 좀 뭔가 좀 깔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모아놓고 케이블 타일 조이 돼요. 꽉 잡아당기시면 안 돼요. 선생님한테 적당한 힘으로 하셔야지. 오케이, 됐습니다. 자, 됐어요. 됐어. 아주 좋습니다. 현재까지 모양이에요. 이제부터는 쉽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워요. 자, 노란 선 잡고 검정색 선 잡고 순서를 잡으세요. 자, 좋게 손으로 살짝 훑어요. 훑어주셔야 돼. 여기 역시 똑같이 훑어주세요. 그 다음 두꺼운 선이 가장 좌측으로 오게끔 잡고 쭉 당기시면, 아이고, 이런. 잡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세요. 잡으시면 잡고 케이블 타일을 조입니다. 그러면 선 정리가 좀 깔끔해요. 아니면 이제 케이블 타일 살짝 껴놓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조이면 너무나 깔끔하게 조여집니다. 그쵸? 아, 이거 되게 신경 쓰면 띄워버리자. 이거 필요 없어요. 띄세요. 쓰레기야, 이거 쓰레기. 똑같이 여기도. 아, 얘는 따로 정리할 거예요. 얘는 따로 정리할 거라 빼시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선만 정리하세요. 자, 살짝만 조이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조여놓은 다음 노란색 선만 밖으로 빼세요. 자, 웬만하면 선이 겹치지 않게, 겹치면 꼴 보기 싫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맞춰놓고 얇은 선들 잘 빠지는 게 하고, 오케이. 깔끔하죠?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힘듭니다.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참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일단 윗부분은 안 움직이게 중간에 하나씩 더 꽂자고요. 그래야지 뭔가 좀 튀어나온 부분도 이렇게 가려지고, 잘라주고. 오, 깔끔해. 그쵸? 그 다음에 요 부분인데 이게 좀 처리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이렇게 아래로 하자니 좀 짧고, 저는 사실 아직 규칙이라는 건 없어요. 여기에는 아직 규칙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방법이 선을 위로 올렸을 때가 가장 깔끔하긴 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좀 각이 좀 그렇잖아요. 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90도로 나가요. 자, 맨 나중에 꼈던 거부터 1번, 그 다음 2번, 그 다음 HODO 3번, 이렇게 정리를 순서대로 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거, 이 순서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너무 꽉 당기지 마시고 살짝 느슨하게 한 다음 이쪽에부터 하나 줘야 돼요. 이게 지금 즉흥이에요. 즉흥적으로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여러 번 해보고 알려드린 게 아니라 딱 3번 조립했어요. 3번. 이것도 역시 아까 똑같이 위랑 똑같아요. 좀 여러 개 조여주시면 좀 약간 직선적인 깔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잘라주세요. 자, 좋아요. 완전 깔끔하죠? 그 다음 이 부분이에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어려워. 근데 저는 이렇게 꺾어서 아래쪽으로 그냥 다 당길까 해요. 지금 이렇게 꺾어버리면 오, 깔끔해요. 그 다음에 위에 좀 약간 많은 선을 이용해서, 아, 좀 약간 난이도가 있네. 저기 자세히 보실게요. 꺾은 다음 그 다음 선, 그 다음 케이블을 이용해서, 너무 꽉 조이시면 안됩니다. 이거 단선돼요. 살짝 느슨하게 잡으셔야 돼. 나중에 그 뜯을 때를 고려해야 돼요. 아래쪽에 잠깐만요. 미안해요. 전화하신 분이요? 네, 전화하신 분이요? 네. 네. 아, 그거 좀 이따 얘기하시고요. 제가 지금 일하고 있어서.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 이쪽 부분 하나 더 매세요. 그거 차냐? 응? 그것도 차? 응. 피곤한 가게만 오면 재미가 없나? 자, 이렇게 항상 중요한 거는 그 케이블 타입, 저는 뭔가 간격이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좀 깔끔한 것 같아요. 보실래요? 자, 이렇게 선 처리 보세요. 선 처리. 자,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깔끔하죠, 여러분. 맞죠? 이렇게 하면 정말 멋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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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이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래까지 했는데, 요거 마감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텐데, 요 마감은 좀 이따 좀 약간 애매하게 떨어져요. MATX의 단점이에요, 이게. 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보여드릴게요. 요건 나중에 하고, 요쪽 부분. 자, 요거는 일단은 채워놓을게요. 얘는 일단 무시합시다. 헷갈리니까.
얘는 무시하고, 얘도 역시 그래픽카드 장착한 선인데 약간 당겨주셔야 돼. 근데 이게 조립하다 보면 이렇게 조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를 약간은 미리 당겨서 고정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쪽으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이쪽으로 다 걸 거예요. 이쪽으로. 근데 일단 임시적으로 하셔도 되고 영구적으로 하셔도 되지만, 약간은 어느 정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검정색 타일을 이용할게요. 이거는 약간 당겨주세요. 살짝 보면서, 너무 당기면 안 됩니다. 이게 적당히 당기셔야지. 살짝 보면서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조여주세요. 그러면 일단 기준점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기준점. 그다음 현재 보이시는 이 케이블, 얘는 이제 하드디스크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놔두세요. 싹다부터 한쪽 빼놓고 이렇게 한 다음,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여기서 뭐 이렇게 하지마, 이거 하지마. 그냥 블랙 타일을 이용할게요. 이렇게 잡고 이쪽 밑에 터널이 있어요. 그대로 터널 두 개가 있는데 이걸 합치는 거야. 두 개를 그냥 가볍게 조이세요. 얘는 많이 안 할 거야. 양쪽의 터널을 이용해서, 자, 이쪽도 하나 더. 오우, 이쪽은 좀 두꺼워서 안 되네요. 두꺼우면 됐어요. 두꺼운 대로. 안 되네요. 자, 두 개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살짝 당길게요. 됐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쪽 선 정리가 다 끝나버렸어요. 오 마이 갓. 너무 간단하게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게. 너무 이쁘다. 누가 있어, 선정리? 누가 있어? 우와. 그 다음에 이거, 요 선. 요게 이제 전면펜이에요. 저는 그냥 어렵지 않게 알려드릴게요. 그냥 꼬세요. 꼬십시오. 사정없이 꼬세요. 힘만 주지 말고. 네, 들어가세요. 자, 다 꼬신 다음 이 상태에서 4핀을 다 연결하세요. 자, 한 번에 연결하셔도 됩니다. 연결했죠? 처음에는 얘를 같이 가려고 했는데, 같이 가는 게 더 깔끔하겠는데? 아까 한 거에서 약간 수정할게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이거는 편집으로 해야겠는데? 이거 두 개씩 묶어도 문제는 없으니까. 뜯을게요. 지저분하다. 아래쪽에 넣을게요. 저는 그다음에 잡고, 안된다. 다시 오케이, 걸었어요. 살짝 차이인데, 아까 이 부분은 지저분하기 때문에 빼겠습니다. 잘라내고. 됐어요. 오, 여기까지 됐습니다. 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은, 요거는 이제 하드디스크를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쓸 거예요. 그 다음 요 부분은 이쪽 안에서 마감을 할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뺄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하드디스크인데, 이 케이스는 하드디스크를 트레이를 태워요. 그러니까 약간 레일을 태워야 되는데, 요 부품 중에 있어요. 레일용 볼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시나? 잘 보이시죠? 이거를 이렇게 봤을 때 왼쪽으로 손으로 조이셔도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렇게 조심히 미세요. 원래 얘를 파워 조립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이런 류의 케이스가 좀 약간 단점이 이거예요. 이게 단점이야. 귀찮아. 하드디스크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복잡해요. 짜증나고. 자, 이렇게 선을 좀 올려놓고 볼트를 조이세요. 우선은 얘는 파워 장착 전에 하는 게 좋긴 한데 이렇게 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나오겠죠 뭐. 자, 그 다음에 아까 꼬아놨던 이 선을 아래쪽으로 그냥 밀어 넣습니다. 밀어 넣고 적당한 위치에 있는 사타 포트를 꼽아 주시고 안쪽으로 선을 밀어 두세요. 그냥 밀어 두세요. 편하게. 얘 사타도 역시 똑같이 안쪽으로 밀어 놓고 기역자로 만들어진 사타를 꼽아 주세요. 그러면 하드디스크도 끝났네? 그러면 선전이 다 끝났어요. 너무 간단하죠? 얘도 나무 다 밀어 두세요. 그 다음에 이거 여기서 이제 마감인데 일단 얘는 그냥 무시하세요. 얘는 여기서 그냥 이 정도 잡고 2번 정도만 묶어주셔도 깔끔해 보여요. 그래서 한 번만 묶어도 뭐 문제는 없는데 자 묶었습니다. 파워가 좀 야들야들해서 선정이 좀 잘 돼요. 얘도 역시 똑같이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선 그냥 다 잡으세요. 그냥 타파워는 요게 좋아요. 잘돼. 이게 잘돼. 다 잡으세요 그냥. 그 다음에 묶으세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렇게 꼈던 이거는 이쪽에다 조심히 끼신 다음 사핀, 몰렉 사핀이에요. 이렇게 묶은 다음에 끼셔도 상관이 없는 게 어차피 정리할 때 좋게 넣으시기만 돼요. 잘 넣으시기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조심히 이거 그냥 너무 꺾이시면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조심히 이렇게 남은 공간에 빈 공간에 넣어주면 조립이 끝납니다. 자, 굉장히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맞죠, 내 말이? 이야, 깔끔한데. 요거 이제 뚜껑 닫아볼게. 자, 이 부분이 이제 원래 SSD 노출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을 선정리로 썼어요. 네, 곱님 거야. 아유, 아주 잘 닫아지는데요? 됐어요. 그 다음에 자, 한번 조립이 잘 됐는지 켜봅시다. 어딜 봐도 이렇게 느슨하게도 만들어졌고 흠잡을 데가 없을 만큼 깨끗하게 조립이 되었습니다. 자, 한번 켜보죠. 전화 한번 켜볼게요. 뭐야? 잠깐만, 버튼 이상한데 이거? 아, 버튼 불량 같은데? 일단은 이야 이쁘다. 이야 한 번 하고 잠깐만요. 이 버튼 느낌이 안 좋아 지금. 버튼이 좀 이상한데 지금. 야, 이 버튼 불량이 됐어. 잠깐만요. 선정이 다 끝났는데. 잠깐만. 불량은 아닌가? 약간 아래쪽으로 누르면 안 되고 위를 눌러야 되네. 조립이. 우선이 스위치가 지금 안 좋아요. 아. 원래 다른 것도 이랬나? 괜찮네. 발전만 더 조이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덜 조여졌어요. 깔끔하죠? 버튼도 잘 됩니다. 약간 덜 조여서 그런데 느낌이 좀, 근데 솔직히 느낌이, 버튼 느낌이 썩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데 이 버튼을 갈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어떻게 버튼 갈아서 드릴까요? 갈려면 한 4, 5일 정도, 5, 6일쯤 될 것 같은데 쓰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잘 돼요. 그러니까 이쪽 누르면 안 돼. 이쪽 누르면 안 되고 이쪽 눌러도 안 돼. 축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사각으로 했을 때 1시에서 4시 방향 이렇게 돼 있어. 이쪽을 누르면 안 눌려요. 지금 소리를 한번 해볼까? 고쳤어. 고쳤어요. 고쳤어요. 스위치 고쳤어. 약간 실리콘을 좀 제거했더니 괜찮네요. 자, 다시 한번. 잘 됩니다. 인식도 잘 되고요. 잘 꺼지고요. 다시 한번 스위치. 자, 그리고 이제 이의 마지막으로 이제 할 말은, 혹시나 선정리가 너무 궁금한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말씀 주시면 최대한 고려해서 조립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케이스 보내주시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해서 완벽한 선정리를 완료하였습니다.